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 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요.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줄 전문가님의 코인 클래스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기초 개념부터 참고 지표 그리고 활용법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크립토 시장, 이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실전 적용이겠죠.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담아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이 선별해 오신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다 알차게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전날에 나타났던 상승분을 다 토해내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0.42% 상승하면서 현재는 82,000달러 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아침에는 8만 달러를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코인들이 그래도 오름세를 보이는 와중에 홀로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2.5% 넘게 빠지면서 아직도 1,500달러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달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라인인데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을지 주말 사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는 0.5% 오르면서 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달러가 또 XRP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탄탄한 지지를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가 조금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8% 오르면서 120달러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아발란체가 3% 넘게 오르고 있고 수익코인까지도 2%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조금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아졌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이따가는 어떤 얘기들을 나눠볼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리플과 SEC가 XRP 관련된 소송 종료하는 걸 가시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양측이 공동으로 현재 항소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합의 전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을 한 건데요. 이 문서 제출로 리플과 SEC가 이제 진짜 합의의 막바지에 이르렀구나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자라는 목적이겠죠. 이제는 SEC의 최종 내부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소송 종료 임박 소식에도 XRP의 가격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갈링하우스가 소송 종료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 시장에는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 관련 이야기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만나보시죠. 바이낸스에서는 2차 상장 폐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투표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바이낸스 거래소 계좌에 최소 0.01 BNB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만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차 투표를 거쳐서 22개의 토큰 중에 14개 토큰은 상장 폐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투표 결과 외에도 유동성이나 거래량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신청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이런 투표에서 득표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는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이번 2차 투표를 통해서 어떤 토큰들이 상장 폐지의 대상으로 결정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후 전문가님과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은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슈들 내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전략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금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안나쌤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참 꿀 같은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꿀 같다, 이거 완전 꿀이다 라는 말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얻어가는 이익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꿀벌들이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1초에 230번이 넘는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소중한 금요일 밤에 꿀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안나쌤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금요일부터가 오히려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내일의 코인이 더 중요한 시점이겠죠.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말 동안 대응해 볼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엔 트윗 중에 트윗부터 만나봐야 될 텐데요. 화제의 코너죠.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X 어떤 것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또 간밤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X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X 이제 어떤 플랫폼인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구 트위터, 코인 하시는 분들은 꼭 살펴봐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세 가지 트윗 중요한 것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첫 번째 트윗으로는 역시나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올린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구면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올린 소식 함께 볼게요. The SEC has dropped its suit against Helium for allegedly issuing unregistered securities.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헬륨을 상대로 제기했던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 소송을 취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헬륨 프로젝트가요, 전 세계에 좀 분산이 됐던 무역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IoT 장비들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 SEC가 지난 1월에 너희가 판매했던 이 HNT 토큰 이거 미등록 증권 아니야? 라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때 시장이 움찔했어요. 왜냐하면 헬륨이 걸리면 다른 프로젝트들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SEC가 그 소송을 아예 취하를 했습니다.
당분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기각이랑 제소 불가 조건으로 종료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못 건다는 뜻입니다. 헬륨도 곧바로 입장문을 냈죠. 우리가 만든 토큰 증권 아니야. 하드웨어 판매하고 토큰 배포했다고 다 증권 취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못을 박았어요. 이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최근까지도 크립토 시장 전체가 좀 규제 이슈로 예민했었죠.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솔라나 모두 지금 증권 아니냐 이 문제로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SEC가 이번처럼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그러면은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겠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SEC도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대체로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에게도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헬륨이 그냥 통신망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로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이에 따라서 토큰 보상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SEC가 이거를 이제 증권으로 보지 않기로 한 거라면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웹3 프로젝트들 그리고 IoT 기반의 코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전례가 되는 거예요. 또 투자 심리 좋아진다면 당연히 유동성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이런 뉴스가 단기적으로도 반응이 오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이제 진짜 규제 터널 끝이 나는 거다라는 시그널로 작용이 합니다. 규제에 휘둘리던 시장에서 명확한 선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성장이 가능해지는 시장 이렇게 전환이 되면요. 기관 자금 유입 물론 쉬워지고요. 그동안 좀 움츠리고 있던 개인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정말 정책 리스크보다는 기술력 그리고 실사용성으로 평가받는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는 흐름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쯤 됐다면 헬륨 차트도 한번 봐야겠죠. 헬륨 차트 함께 볼게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국내 3대 거래소로 부르는 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차트는 해외 거래소 US 테더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헬륨이 작년 12월 중순에 이제 표시해드린 것처럼 9.2테더 부근 저항선 돌파에 실패를 하고요. 변곡이 잡혀서 추세가 하방으로 완전히 돌아간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2.4테더 라인에서 쌍바닥 패턴, 우리 예전에 한번 보신 적 있죠?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강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전 대비 좀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상방으로 추세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이변 없다면 3.4테더 라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륨 차트까지 만나보면서 첫 번째 트윗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트윗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트윗으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트윗은 이 SEC와 리플 관련한 소식으로 좀 가지고 봤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XRP 보유자분들이라면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이야기죠. 그 기나긴 소송이 드디어 실질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트윗은 제임스 필란이라는 변호사가 올렸어요. 변호사분의 트윗을 가지고 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분이 XRP 커뮤니티에게서는 거의 뭐 리플의 법률 대변인급 존재감이에요. SEC와 리플 간의 모든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법률 용어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 분들이 좀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쉽게 공유를 해온 분인데요. 커뮤니티에서는 SEC보다 먼저 결과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소식통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The parties have filed a joint motion to hold the affair in abeyance based on the parties' agreement to settle. The settlement is awaiting Commission approval. No brief will be filed on April 16th. SEC랑 리플이 지금 서로 합의에 도달을 했고요. 항소 절차 일단 멈추기로 하고 공동 성명서를 일단 제출을 했다. 이 합의안이 SEC 본위원회에 지금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 4월 16일에 예정되어 있던 항소 서면 제출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올렸어요. 지금까지는 리플이랑 SEC가 몇 년 동안은 법정 싸움하면서 또 XRP
앞서서도 봤죠.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끝까지 다퉈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두 당사자가 싸움을 끝내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사실상 종결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이 SEC 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오케이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뉴스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XRP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이 소송 때문에 XRP 어디선가는 상장 폐지를 당했고요. 미국 거래소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기관 투자자 철수하기도 하고 이런 악재가 이어졌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 거의 내려놔도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구조적인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볼 수 있죠.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제 SEC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게 아니라 오케이 우리 합의할게 하고 나온 건 그동안 강경했던 노선에서 좀 한 발 물러섰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향후에 다른 프로젝트들 앞서서도 봤지만 뭐 솔라나, 카르다노, 파이코인 같은 코인들이 이제 다시 또 SEC와 엮였을 때도 훨씬 유연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전례가 생긴 거죠.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에서도 지금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 상태니까 신뢰 회복 그리고 채택에 대한 가속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트윗 역시 그냥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고 이제 SEC 본부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리플의 소송이 지금 실질적인 종결이 눈앞에 왔다는 점에서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숨통 트이는 결정적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봤다면 또 리플 차트도 봐야겠죠. 리플 차트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리플 차트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때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큰 차이점 없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지금 1.8달러 부근의 하단 지지라인 체크 여부 그리고 2달러 부근의 상단 저항선 돌파 후 이 위쪽에 가격이 안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2달러 상단 라인의 돌파를 지금 이 캔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요. 역시나 오늘 일봉 마감이 2달러 위에서 끝나느냐 그리고 주말 동안 이탈 없이 2달러 위쪽에 안착을 하고 월요일 일봉 시가도 2달러 위에서 시작을 하는지 가격대가 2달러 위에 안착을 하는지가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트윗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 트윗입니다. 마지막 트윗으로는 금 가격과 관련한 트윗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앞서서 만나봤던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올린 소식 한 가지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Spot gold climbs to a new all-time high. ATH, 우리 이전에도 한번 본 적 있죠. 사상 최고가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스팟 골드, 현물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는 내용이에요. 트윗에 지금 이미지가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현물 금 차트가 굉장히 깨끗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또 최근 들어서 정말 꾸준히 오르더니 그 고점마저 지금 뚫고 또 새로운 최고치 ATH를 기록한 겁니다. 트윗에 첨부된 이미지에서는 지금 온스당 3,160달러 부근이지만 현재 시세가 같은 경우에는 3,200달러까지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한 가지 살짝 짚고 넘어가 보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물금 거래 단위는 한돈인 3.75g 단위잖아요. 아니면 그램 단위로 거래를 하고 그런데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금이나 선물금 상품은 보통 트로이 온스라는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온스가 약 28.5g인데요. 국제 금거래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이 트로이 온스는 이 31.1g이기 때문에 현재 금값이 1트로이 온스, 그러니까 31.1g당 3,200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겠죠. 지금 금값 왜 이렇게 오르고 있지?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또 주지? 이게 궁금하겠죠. 먼저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미국 금리 인하 언제 시작될지 불확실하고 달러는 좀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는 전통적으로 금이 진짜 돈의 피난처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금값이 치솟고 있다는 건 시장 좀 불안하니까 우리 일단 안전한 대로 피하자라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달러의 가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 심리도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값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어디에 넣어놔야 손해 안 보지 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금값이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또 영향을 요즘에는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랑 금의 흐름이 점점 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또 디지털 골드 vs 실물 골드 이런 관점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금이 강하게 오르면 지금 자산 시장에서 안전자산 테마가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요. 이 흐름이 또 다시 또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트윗이 단순히 금값 올랐다 이게 아니라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시그널이고요. 이게 이제 다시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X 세 가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로는 SEC와 관련된 내용을 만나봤죠. SEC와 관련된 이 내용으로는 확실히 이전의 그 강경하던 모습과는 다른 조금은 더 유연해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헬리움의 차트 그리고 XRP의 차트까지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나는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 거래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다는 게 이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에서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토큰화된 금의 시가총액도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이슈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지금 하루빨리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X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24시간 동안 이렇게 시장에 관련된 X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무궁무진한 X들 사이에서 어떤 걸 골라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요. 24시간 동안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방송이 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가 이슈들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코인 정보방 주말 사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X들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이슈, 뉴스 기사들은 어떤 게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에는 스웨덴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네요. 스웨덴에서도 비트코인을 조금 축적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나 봐요. 네, 맞아요. 요즘에 또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국가 재정 전략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웨덴의 리카르드 노르딘 의원이 재무부 장관에게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를 공식 질의하는 그런 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노르딘 의원이 핀란드,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장기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글로벌 흐름을 우리 스웨덴도 지금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세에 편승을 해보자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흐름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고 일부 네. 주 정부에서는 또 비트코인을 공공연금이나 국고 자산의 일부로 채택하는 걸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압류했던 자산 중에 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1,000억 원 이상 수익을 내기도 했고요. 스위스의 루가노시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세금이랑 공공요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허용을 하기도 하고 일부 정부 예산을 암호화폐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하기도 했고 가상자산의 이 제도권 편입에 대한 정책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워낙 유명하니까 법정 화폐로 이제
채택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지금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노르딘 의원이 스웨덴의 금융 보유 자산도 미래 디지털 경제에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번 질의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공식적으로 정책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이제 유럽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스웨덴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미 CBDC인 이크로나 실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그리고 수용 의지 이미 제도권 내부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스웨덴 정부의 공식 답변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흐름이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 특히나 디지털 전환에 좀 적극적인 국가들에게 상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웨덴과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비트코인이 확실히 제도권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이 또 이렇게 움직인다면 정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국가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인 영향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빠르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바이낸스와 관련해서 상장 폐지 토큰들이 어떤 게 될지 지금 궁금증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1차적으로는 결정이 됐던 바가 있었죠. 맞아요. 이제 다시 또 2차 폐지 투표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최근에 커뮤니티 투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 투표가 이제 상장 폐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인 올해 들어서 이제 상장 유지 그리고 폐지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커뮤니티 참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1차 투표 진행됐는데 이때 2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요. 와. 9만 표가 유효 처리되면서 실제로 상장 폐지 판단에 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됐어요. 이런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가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또 동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바이낸스가 만든 자체 암호화폐인 BNB를 최소 0.01개는 보유를 해야 하는데 이 BNB 보유량이 많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투표 구조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실제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라는 회의론도 있고 스마트 체인 기반의 프로젝트 우대 논란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바이낸스의 의도와는 또 달리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차 투표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1차 투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이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바이낸스가 일단 3월 말에도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14개의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를 했어요. 당시에 관련 코인들이 이렇게 상장 폐지 공지 직후에 거의 아하. 50% 이상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 간의 가격 격차가 급격히 커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중심의 단일 의사결정 구조에다가 공지 시점이 좀 갑작스러웠다 보니까 네. 소액 투자자 보호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디커플링 아니라 디커넥트 수준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저 약간 오징어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얼음, 우리 이 게임을 해봤어요.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번 2차 폐지에 앞서서 투표 대상 코인들도 아직 투표 대상일 뿐인데도 발표하자마자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정보 비대칭이랑 커뮤니케이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커뮤니티 상장 폐지 투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어제인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투표 결과랑 바이낸스 내부에 있는 평가를 종합을 해서 실제 상장 폐지 여부를 별도로 공지 발표하는데요. 이번 투표가 이제 바이낸스의 탈중앙 거버넌스 실험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향후의 투표 결과가 실제로 상장 폐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거래소 내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앞으로도 우리 상장 유지 심사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커뮤니티 투표 제도를 통해서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신뢰 회복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상장 현황을 좀 수시로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거래소 공지 그리고 커뮤니티 흐름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낸스 2차 상장 폐지 투표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미 1차적으로 한번 진행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상으로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격 하락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상장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세워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도 살펴봤습니다. 시장에는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슈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앞서 만나봤었던 X와 비슷하겠죠. 이슈들과 관련해서도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코인 정보방의 문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과 한층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코인 클래스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금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또 기초 개념을 잘 다져놔야 주말을 또 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전문가님이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지 두 귀를 활짝 열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수렴과 발산을 활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법까지 배워봤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조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 수렴과 발산의 개념은 앞으로도 정말 계속 나올 거고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활용할 일이 정말 많은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 개념을 굉장히 잘 다지고 가면 좋은데요. 오늘도 수렴과 발산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이어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우리 삼각 수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복습부터 그러면, 해볼까요? 네, 잠깐 수렴과 발산 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렴과 발산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평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을 한 기준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값을 차트에 표시한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노란색 이평선 같은 경우에 11선, 회색 같은 경우에 21선 이런 식으로 점점 장기 이평선이 되도록 제가 색깔을 다르게 차트에 이미 표시를 해뒀고요. 여기서 수렴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트 쪽에 가격의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고 네. 캔들과 이동평균선이 좀 일정한 한 지점으로 지금 캔들과 이동평균선들 여러 색상들 한쪽에 모인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모이는 구간을 우리가 수렴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발산은 반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동평균선들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그리고 캔들도 길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렴 기간이 나와서 한쪽으로 가격이 모이면서 힘이 응축되면 어느 순간 또 발산이 나오고 네. 이렇게 응축됐던 힘이 하나의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발산이 힘을 다하면 또 다시 차트상에서 어떤 구간이 나올까요? 수렴 구간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에서는 수렴, 발산, 다시 수렴 이런 식으로 차트상에서 수렴과 발산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뻗어나가는 발산 구간 역시 힘을 소진하게
되면 또 어느 순간에는 수렴 구간에 돌입을 한다는 겁니다. 어제 또 이 수렴과 발산 구간을 활용한 매매 타점 잡는 방법도 배웠죠. 네. 먼저 상방 발산이 시작되는 신호 기억하시나요? 아, 가물가물한데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먼저 치고 올라오고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래량 역시 커지면서 오. 캔들이 길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평선.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 이제 하방 발산의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이 먼저 떨어집니다. 거래량은 동일하게 터지고요. 네. 캔들의 길이 역시 길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방향만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삼각 수렴에 대해서도 배워봐야겠죠. 제가 차트 분석 시간에도 이 삼각 수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삼각 수렴 패턴만 잘 배워두셔도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알아두시면 이 초보자 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타점을 쉽고 빠르게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각 수렴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3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삼각 수렴에 일단 크게는 3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1번 이미지 상승형입니다. 상승형의 경우에는 캔들이 차트의 가로축과 평행한 상단의 저항선, 여기 저항선 보이시죠? 네. 저항선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단에 있는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락형도 볼게요. 하락형의 경우에는 캔들이 가로축과 평행한 하단의 지지선은 같지만 이 지지선을 가격이 내려가다가 뚫지는 못하고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상단의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을 하락형 패턴이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3번 이미지처럼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단의 추세선과 그리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하단의 추세선이 서로 모이면서 만들어지는 대칭형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에는 크게 3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세 종류의 삼각 수렴 패턴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삼각형이라고 네. 해서 다 같은 삼각형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맞습니다. 나뉘네요. 꼭 수학 시간에도 보면은 삼각형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막 맞아요. 역삼각형 있고 뭐 어떤 삼각형이 있고 우리를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괴롭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1번 이미지 같이 상승형 패턴의 경우에는 일단 먼저 상승 추세가 나온 다음에 고가권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항선,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선에 계속 부딪혔는데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어서 하단의 추세선 하단에서는 그래도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하단 추세선 계속 올리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 돌파 시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꼭지점에 점점 캔들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돌파 시도를 하던 상단의 저항선을 강한 역시나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방 돌파를 하게 되면 상방 추세의 지속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매수를 해볼까요? 매도를 해볼까요? 매수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방으로 올라갈 힘이 좀 있다라고 보고 이때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패턴은 상승형 패턴 안에 수렴과 발산, 지지, 저항 우리 배웠던 것들 네. 추세와 거래량의 원리 모두 녹아있는 굉장히 우수한 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락형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네. 삼각 수렴 이전에 이미 하락 추세가 나온 후에 저가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지지선에서 지금 가격들이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 하방 모멘텀이 좀 살아있어서 상단의 추세선 계속 우하향을 하면서 하방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때 역시 삼각형의 꼭지점에 점점 캔들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이전에 돌파를 하던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이 하단의 지지선을 역시나 강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뚫어버린다면 하방 추세에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맞습니다. 이때는 매도 진입 타점에 좀 더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전제 조건을 토대로 패턴이 형성이 된다면 이 패턴 안에 수렴과 발산, 지지와 저항, 또 추세와 거래량 원리 모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코인 클래스 열심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초보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차트 보는 좀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도 척척척 잘 해내시길 바라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삼각 수렴 패턴의 경우에는 오늘의 히든코인에서도 좀 이 방법을 써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이따가 히든코인 코너 보실 때 좀 더 재미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눈을 반짝반짝하고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대칭형 패턴 남았죠. 대칭형 패턴의 경우에는 박스권이나 아니면 추세가 좀 명확하지 않은 혼조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 추세 향방이 상하단의 추세선을 상방으로 아니면 하방으로 돌파하는 캔들의 거래량이 높고 돌파 시점의 위치가 삼각형의 이제 꼭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해당 방향의 추세 발산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표적인 삼각수렴 패턴의 원리와 타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주식이나 선물, 채권, 인덱스 같이 차트가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상품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익혀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역시나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차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고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체크해보고 노리고 있는 조건값이 나온 후에 진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아직 캔들이나 거래량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캔들의 차트, 캔들 보는 방법 아니면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네. 아직 기본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전의 코인 클래스 내용 요약본 받아가시면 앞으로 클래스 듣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삼각 수렴과 관련된 내용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차트를 볼 때 이 삼각 수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는 히든 코인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관심 있게 눈 반짝반짝 크게 뜨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들 그리고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의 요약본을 코인 정보방 안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라서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9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기초 개념을 만나봤으니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코인을 통해 만나봐야겠죠.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관심 코인 그리고 히든 코인으로 가져오셨던 코인들이 그 다음부터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번 주 안에 만나봤던 코인들도 바로바로 오름세를 보였죠. 맞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관심 코인들 지금 굉장히 수익 달달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맞습니다. UX 링크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35%까지 하루 만에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이날 같이 소개해드렸던 가스도 40%대까지 와. 바로 장대 양봉을 세워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관심 코인이죠. 아더 역시 35%대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아더 같은 경우에는 90원대 라인 위에서 일봉 마감하는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위로도 폭발적인 상승이 이어져서 어제 방송 보고 빠르게 담아가신 분들은 수익을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코인들 가지고 오는 이유 좀 빠르게 수익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스 나 오늘도 가지고 있고 내일도 가지고 있고 모레도 가지고 있고 다음 달까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타점에서 들어가서 딱
필요할 때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와야 할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코인 정보방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소개해드렸던 관심 코인들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잠깐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주말 동안 또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의 관심 코인 궁금해하고 계시겠죠? 오늘의 관심 코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관심 코인은 바운스 토큰입니다. 사실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18,800원대 가격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코인입니다. 네.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17,500원대 바닥권 터치하고 오늘 전일 대비해서 3배 가까운 거래량 터지면서 와.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전 고점에서 하방으로 변곡이 잡힌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추세 전환이나 반등 시도 없이 모멘텀 소진하지 않고 깔끔하게 상승분 전부 반납하면서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반등 구간에서는 또 모멘텀을 기대할 만하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때와 동일한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방 슈팅 상승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이후에 거래량 붙은 슈팅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때와 동일하게 25,000원 구간까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종목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코인 바운스 토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코인인데요. 아직까지도 매수 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전략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리겠죠. 자세한 대응 전략들은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코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코인 바로 차트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오르카 가지고 왔습니다. 오르카가 업비트에는 상장된 지 아직 3주밖에 되지 않아서 오. 바이낸스 차트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지난 12월 달에 크게 슈팅이 들어왔어요. 이때 신규 상장을 했거든요. 네. 이때 신규 상장 이후에 폭발적으로 상승 빔이 나왔지만 상승분 전혀 지켜내지 못하고 주르륵 쏟아진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후에는 약 1.4테더 정도 라인에서 바닥권 형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대급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폭등했네요. 요날 또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최근까지 또 하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늘 거래량 전일 대비로 보자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또 수급이 크게 터지면서 상방으로 슈팅이 나왔는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라인 3.4테더 라인입니다. 최근에 슈팅이 나왔던 구간의 종가와 다음 거래일 시가 부근인데요. 이 3.4테더 라인 돌파 여부가 이후의 추세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파에 실패한다면 지난 상승 시도와 동일한 패턴으로 쏟아져 내릴 거고요. 이 돌파에 크게 성공을 한다면 코인 시장에서도 군중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솔레이어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고가권에서 추가 상승 나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마감 3.4테더 이상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거래량도 최근 슈팅 구간이었던 3월 21일봉 이상으로 붙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니까요. 거래량 꼭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코인으로 오르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3.4테더를 돌파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돌파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상방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수익들 정확한 전략들로 받아가셔야겠죠.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는 관심 코인들을 만나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히든 코인이겠죠.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 적합해 보이는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지 바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코인은 어디에 조금 중점을 두셨을까요? 네, 오늘의 히든 코인 우리가 드디어 실전에 적용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코인 좋습니다. 클래서 배운 상승형 삼각수렴 오. 패턴 기억하시죠? 네.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수렴 그렇네요. 패턴을 만들고 있는 코인이 있어서 히든 코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상단에 저항선 막혀 있고요. 중간에 한 번 돌파 시도했지만 안착을 못해서 여전히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의 위치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수렴 구간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봉이 아니거든요. 시간봉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상단 저항선 돌파가 정말 임박한 상황입니다. 장기 캔들로 보면 수렴 구간이 꽤나 길었고요. 가격대도 현재로 보면 고가권이 아니어서 일봉상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는 저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슈팅 나오면서 이 저항선 점점 삼각점 꼭지점까지 가서 슈팅이 나온다면 상방 모멘텀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조만간 또 클래스 시간에 상승형 삼각 수렴 패턴이 상방으로 이제 상할 때 이런 예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수렴의 마무리 단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소개해드렸던 관심 코인들 하루 만에 30~40%대까지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도 미리 좋은 자리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으로 입장을 해서 오늘의 히든코인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정확한 전략들 코인 정보방에서 받아가 보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